네, 응급분만의 준비입니다. 마음의 준비뿐만이 아니라 여러 가지 장비, 그리고 기술, 그리고 산모의 상태와 주수에 따른 여러 가지 준비들이 필요하겠죠. 병원 밖 분만 자체는 분만실 이외에 부적합한 장소에서, 이것은 뭐 어떤 경우에는 집일 수도 있고 어떤 경우에는 대중교통일 수도 있고 아니면은 그냥 길거리일 수도 있고, 계획되지 않은 분만이 일어나는 경우, 사실은 대도시 지역에서는 그다지 뭐 그렇게 병원들이 많기 때문에 뭐 이런 일들이 그렇게 흔하지는 않습니다만, 그래도 아직 시골이라든지 여러 가지 지역에서는 이런 병원 밖에서 계획되지 않은 분만이 일어나는 경우 이제 상당히 많습니다. 미국의 경우 전체 출산의 한 1% 이쪽 저쪽으로 증가하는 추세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국내 경우도 1% 내외입니다. 자, 그래서 뭐 가정이나 뭐 다른 곳에서 출산을 하는 경우도 있겠지만, 이제 때때로 구급차 안에서 출산을 하게 되는 경우가 생길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것은 산부인과적인 어떤 준비도 없이 병원 밖에서 예기치 않게 아이가 출생하게 되는 과정을 우리가 이제 응급분만이다 라고 이야기를 한다. 그렇다면 이제 응급분만은 준비된 산부인과에서 분만하는 것보다 상당히 많은 위험성을 가지고 있겠죠. 특히 이제 예기치 않은 진통, 그리고 빠른 어떤 출산이라면 조산, 그리고 케이스에서 봤듯이 산전진찰이 부족한 경우, 그리고 준비가 부족한 경우들을 모두 포함을 하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특히 이제 응급분만 중에서 고위험인 경우 이제 어떤 것들이 있냐면 프리텀 레이버,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이제 최소 32주가 넘어가게 되면 태아가 생존 가능성이 상당히 이제 높아진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그렇다 하더라도 34주 이전에 태어나는 모든 출산은 다 이제 조기분만의 조산에 해당하게 되겠습니다. 프리메이처 럽처 오브 멤브레인, 이거 이제 PROM이라고 저번 시간에 이제 이야기를 드렸어요. 그리고 고혈압과 관련된 경련이라든지 자간증, 전자간증, 경련, 이런 것들이 고위험에 속하는 응급분만에 해당하게 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이 아니라 구급차에 이제 비치되어 있는 응급분만 키트가 있어요. 응급분만 키트 보면 이런 식으로 이제 하나의 어떤 팩으로 구급차 안에 비치되게 되는데, 뭐 소독을 할 수 있는 살균 소독제, 거즈, 드레싱, 뭐 이런 것들, 그리고 비닐 폴리백, 탈지면, 면봉, 반창고, 그리고 배꼽을 묶을 수 있는 이런 배꼽 폐쇄기, 뭐 이제 이런 것들이 들어있는 봉투가 있고요. 그리고 아이에게 조치를 할 수 있는 물티슈, 기저귀, 깔기에 같은 거, 그리고 겉사계와 복대, 그리고 드레싱 포셋, 뭐 이제 이런 것들이 이제 아이의 응급 처치에 필요한 물품들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스포이드 같은 경우에는 뭐 사실은 현장에서 쓸 일은 뭐 거의 없기는 하겠죠. 그리고 마스크, 글러브 같은 개인용품, 그리고 외과 가위 같은 경우들이 다 이제 응급분만 키트 안에 속해 있는 내용들이 되겠습니다. 이 모든 것들은 다 이제 아이의 출산과 관련한 이제 감염 예방, 그리고 제대 관리, 여러 가지 것들을 다 수행을 할 수 있도록 이제 되어 있는 이런 장비들이 되겠죠. 물론 이제 이것은 출산을 위한 장비들입니다. 여기에 이제 만약에 혹시라도 아이가 상태가 좋지 않을 때 우리가 소생술을 할 수 있는 신생아용 여러 가지 이제 엠브백이라든지 마스크, 에어웨이, 인투베이션 튜브, 이런 여러 가지 것들도 반드시 뭐 준비는 하고 있어야 되겠죠. 자, 보통 이제 출산의 시작은 진통으로부터 시작합니다. 진통이라고 하는 것이 이제 레이버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적절한 진통이 있어야 아이를 자궁에서 이제 산도 밖으로 적절하게 이제 밀어주는 역할을 하게 됩니다. 우리가 이제 이 진통의 양상을 가지고 출산이 임박했느냐, 출산이 잘 진행되고 있느냐, 이제 여러 가지 것들을 판단을 하게 됩니다. 자, 레이버, 진통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자궁은 큰 근육의 덩어리입니다. 임신 중에
자궁 평활근은 수축성을 잃고, 왜 중간에 수축을 하면 안 되죠. 그렇기 때문에 수축성을 잃고 늘어나 있는 채로 유지가 되어야 합니다. 자극에 반응하지 않는 휴지기에 머물러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충분히 이제 아이가 커지고 출산이 임박하게 되면 자궁 근육이 수축하기 시작하면서 태아를 배출할 준비를 마치게 되는데, 5에서 10분 간격 통증이 1분 이내로 짧아지게 되면 이제 출산이 임박했다라고 판단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제 입구가 열려야 되겠죠. 이제 자궁의 입구는 자궁 경부가 되겠습니다. 자궁 경부가 그냥 단순히 열리는 게 아니라 개대된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이때가 바로 태아가 배출되기 시작하는 시점이 되겠습니다. 자궁 경부가 열리지 않은 상태에서 진통이 과하게 이루어질 경우에 당연히 아이가 바깥으로 빠져나오지 못하겠죠. 입구가 열려있지 않은데.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심한 진통이 자궁 경부가 열리지 않은 상태에서 계속될 때에는 자궁 파열이라든지 여러 가지 합병증들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자, 그래서 자궁 경부의 개대라고 얘기를 하는데, 정상적으로 이제 질 안쪽으로 본다면 자궁 경부가 한 2cm에서 3cm 정도 이렇게 바깥쪽으로 튀어나와 있는 것이 보입니다. 그러나 이제 진통을 하게 되면 자궁이 전체적으로 수축을 하게 되겠죠. 자궁이 수축을 하게 되면서 이 입구가 차츰 위쪽으로 딸려 올라가게 됩니다. 즉 조금씩 열리게 되면서 자궁 경부가 얇아지면서 열리게 되는 모습을 보이게 됩니다. 이것이 이제 완전히 10cm 이상 충분히 열려 있을 때, 그때서야 바로 태아가 아래쪽으로 진입을 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이제 분만의 액션이고요. 근데 이제 진통이 처음에 시작할 때부터 진짜로 진통으로 오는 것이 아니라, 처음에는 가진통이라고 해서 가짜 진통이죠. 가진통이냐, 배가 아플 때 무조건 다 진통이다 라고 판단을 하는 것이 아니라, 가진통과 진짜 진통을 구분할 줄 알아야 되겠습니다. 가짜 진통은 리듬이 불규칙하고요. 그리고 간격이 일정하거나 늘어나거나 되게 불규칙합니다. 그리고 강도 자체도 차츰 세지는 게 아니라 그냥 변화가 없고, 위치는 주로 이제 아랫배 쪽에 국한되어 있으며 자궁 경부는 열리지 않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우리가 가진통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진짜 진통으로 넘어가게 되면 규칙적으로 짧아지면서 통증의 강도가 차츰 증가하고 자궁 경부가 열리기 시작하는 이러한 진통이 이제 진짜 진통이 되겠습니다. 자, 보통 이제 분만의 시기를 3기로 나누게 되는데, 1기, 2기, 3기로 나누게 됩니다. 1기는 규칙적인 진통이 시작되면서 자궁 경부가 완전히 확장될 때까지, 2기는 아이가 열린 자궁 경부를 통해서 배출되기 시작해서 완전히 분만될 때까지, 3기는 태아 배출 후에 태반 배출까지의 시기를 3기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1기는 또 두 개로 나눠서 레이턴트, 준비기라고도 하고 잠재기라고도 하는데, 경부가 일부 확장되면서 짧아지는 시기, 그리고 활성기로 넘어가게 되면 자궁 경부가 빠르게 완전히 열리는 시기, 이렇게 나누기도 합니다. 크게 봐서는 3개의 기로 나눈다. 자, 그래서 이제 스테이지 1 같은 경우에는 자궁 경부가 열리는 것을 이야기를 하는데, 처음에는 자궁 경부가 이렇게 바깥쪽으로 튀어나와 있지만 이것이 차츰 말랑말랑해지면서 얇아지면서 차츰 이 페이스, 이게 이제 자궁 경부가 열린다라, 이제 말랑말랑해지면서 짧아지는 것을 우리가 이 페이스라고 그러고요. 열리게 되는 것을 오픈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스테이지 1에서는 처음에는 차츰 조금씩 열리다가 액티브 페이지에 가면 바깥쪽으로 쭉 당겨지면서 완전히 열리게 되는, 이게 이제 스테이지 1이 되겠습니다. 스테이지 2는 아이 머리가 산도를 통해서 바깥쪽으로 배출이 되죠. 이때는 이제 바깥쪽에서 아이의 머리 일부가 보이고요. 그리고 가능한 한 빨리 배출을 시킨 다음에 호흡 저치와 본인이 호흡을 할 수 있도록 도움을 줘야 되겠죠. 아직까지는 태반과 탯줄은 연결이 되어 있는
시기입니다. 그래서 태아가 완전히 나올 때까지가 스테이지 2가 되겠고요. 태아가 완전히 나온 다음에 당연히 이제 엄빌리컬 클램프를 해야 되겠죠. 그리고 이 이후에 태반이 떨어지면서 배출될 때까지가 약 10에서 15분 정도 걸리는데 이때가 이제 스테이지 3가 되겠습니다. 자, 각각의 시기별로 나눠서 한번 확인을 해볼게요. 자, 맨 처음에 이제 자궁경부가 아직은 열리지 않고 바깥쪽으로 이렇게 튀어나와 있는 상태입니다. 그러다가 차츰차츰 열리기 시작하면서 이쪽이 이제 말랑말랑해지면서 뒤에 쪽으로 당겨지면서 차츰 열리게 됩니다. 그러면서 일부 이제 양막을 포함한 아이의 선진부가 산도로 진입하기를 시작합니다. 이제 이게 퍼스트 스테이지인데요. 이 퍼스트 스테이지가 세 개의 기 중에 가장 긴 기가 되겠습니다. 초산부에 있어서는 12시간에서 14시간, 뭐 길게는 24시간을 넘어가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상당히 힘들어요. 그리고 규칙적인 진통 상당히 많이 아픕니다. 경산부는 짧아요. 여러 번 출산을 하다 보면 두 번째, 세 번째는 보다 쉽게 출산을 하는 경우가 훨씬 더 많습니다. 자궁경부의 숙화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임신 중에 3, 4cm 정도의 자궁경부가 부드러워지면서 길이가 절반 이하로 감소되고 진통 시작 시 열리게 된다. 경산부에 있어서는 미리 열려있는 경우도 있을 수도 있다라고 합니다. 결국은 이제 자궁경부가 너무 미리 심하게 열려 있으면은 조산이라든지 조기 분만의 가능성 그리고 양막 파열의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좋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이제 너무 이제 열리는데 오랜 시간이 걸리게 되면은 진통이 오래되면서 또 여러 가지 합병증들이 생길 수가 있겠죠. 자, 세컨드 스테이지는 아이가 태어나는 시기가 되겠습니다. 초산부에 있어서는 한 50분, 평균적으로 경산부는 한 20-30분 정도. 이제 개인차가 아주 심합니다. 그렇다면 이제 초산부에 있어서 뭐 1시간 정도. 그렇다면 만약에 이제 여러분들이 환자나 산모를 구조했을 때 이미 아이의 머리나 선진부가 어느 만큼 출산이 되어 있는 상태라고 한다면 이미 퍼스트 스테이지가 아니라 세컨드 스테이지로 넘어갔다라고 봐야 되겠죠. 그렇다면 그것을 그냥 기다리면서 이송을 하는 것이 과연 맞겠는가, 아니면은 적절하게 빠른 출산을 시키는 것이 도움이 되겠는가, 이제 판단을 해야 되는 것이겠죠. 효과적인 출산을 위해서 호흡하고 힘 주는 방법, 연습이 필요합니다. 뭐 이제 영화나 드라마 같은 데 보면 이걸 연습하는 것들이 많이 나오고 있죠. 그래서 진통이 있는 순간에 힘을 주고 진통이 이제 잦아드는 순간에는 힘을 주지 말고 쉬면서 회복과 동시에 근육에 산소를 공급해주는 이런 어떤 연습이 필요하게 되겠습니다. 힘을 주게 되면 자궁과 태반에 산소 공급이 줄어들게 되면서 fetal distress, 즉 태아 곤란증 발생이 가능하게 됩니다. 그래서 아이가 태어나는 순간에는 꼭 태아의 심박동을 모니터링해서 하트레이트가 110회 이하로 떨어지는지를 반드시 관찰해야 하게 되겠습니다. 자, 이제 서드 스테이지는 뭐 대부분 5분 이내, 30분 이내까지도 가는 경우 뭐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대부분 5분에서 10분 내에 태반이 이제 배출되게 되는데, 태반이 배출되면서 태반과 자궁이 떨어진 부분에는 이런 피가 이제 굳어서 지혈을 시키는 이런 이제 기전이 발생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출산 이후에 뭐 며칠 정도까지는 잔류하고 있던 피딱지라든지 피덩어리 같은 것들이 배출이 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이게 충분히 떨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너무 과하게 잡아당길 경우에는 출혈이라든지 자궁이 뒤집어지는 자궁 내번증 같은 것들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보통 이제 정상적으로 이제 배출이 되고 나서는 계속 이제 자궁이 수축을 하기 때문에 이쪽 혈관들이 이런 피덩어리와, 즉 혈전과 피덩어리와 이제 자궁 수축 때문에 지혈이 되게 되는데, 정상적으로 이제 잘 수축이 되지 않는다면 저번 시간에 얘기했던 유테라인 아토니, 자궁 무력증 같은 경우에 심한 출혈을 일으킬 수가 있겠습니다. 지연이나 잔류 시 염증이나 출혈의 가능성이 높아지게 됩니다. 무리하게 잡아당기면 안 되겠다.
자, 이제 다음 시간에는 응급분만에 앞선 여러 가지 적절한 조치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